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몇 개의 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관들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간혹 우리가 병에 들거나 아프게 됐을 땐 어디가 왜 아픈지를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옳은 처방전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경제 역시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잘못되지 않은 옳은 방향을 선택해서 정책을 잘 펼쳐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은 지금의 우리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유독 한 곳만이 다른 기관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반대되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수치야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정부 전망은 방향성 자체가 다르네요. 네, 오로지 우리 정부만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세계의 다른 주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화면에 OECD를 포함한 S&P나 피치 그리고 무디스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역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나 현대경제연구원과 같은 우리나라의 사설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도 세계 주요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리 경제가 쪼그라들 거라고 보는 쪽이 많네요. 이게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정부만 빼고 전부 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 8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를 전망하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KDI는 경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단연 국내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기관인데요. 정부의 경제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걸 지원한다든지 때로는 정책 대안 같은 것도 제시하면서 말 그대로 싱크탱크인 브레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KDI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런 KDI에서는 통상적으로 5월과 11월에 1년에 단 2차례씩만 경제 전망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9월에도 긴급하게 전망 자료를 내놓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KDI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KDI에서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화면의 자료는 지난 5월에 KDI에서 올해 우리 경제를 예상했던 시나리오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KDI에서는 상황별 경제 전망을 정리해서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었습니다. 지난 5월에 전망한 시나리오라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화면의 점선으로 된 첫 번째 그래프는 KDI에서 전망한 가장 베스트인 상위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좋게 본 시나리오네요. 네, 가장 좋게 본 시나리오가 상위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V자로 반등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어요. 5월에 전망한 최고의 시나리오가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경제가 반등하는 거였네요. 네. 그리고 화면의 파란색 선으로 된 두 번째 그래프는 당시만 해도 KDI에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 기준 시나리오라고 하는 선인데요. 이런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도 우리 경제가 조금씩은 나아지게 되면서 올해 0.2% 정도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능성 높았던 시나리오가 기준 시나리오인데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거였네요. 어쨌든 천천히라도 회복은 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높게 봤네요. 네, 당시만 하더라도 요 기준 시나리오대로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굵고 검은 선으로 표시된 지금의 우리 경제 실적치가 현재 하위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색 선이 하위 시나리오로 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실제로 드러난 실적치가 현재로서는 하위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이 말은 현재 우리 경제가 기존에 예상된 상위도 아니고 기준도 아닌 가장 최악의 상태인 즉 하위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현재 예상보다도 경기가 하락하는 속도가 빠르고 크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향후에 경기가 회복하는 속도는 장기간에 걸쳐서 더욱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수정 발표하게 된 KDI 같은 경우에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치를 마이너스 1.1%로 뒤로 후퇴할 거라고 전망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다고 해서 하위 시나리오를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하위 시나리오보다도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실제로 세부 내용에 따르면 KDI는 민간 소비와 수출을 포함한 거의 전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수출도 회복하기 어렵고 소비 역시도 개선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경우는 대규모 파산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KDI는 각 경제 주체들이 위기에 잘 대비할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마이너스 1.3%로 수정해서 낮춰서 발표한 일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전망치를 수정해서 올리기보다는 더 낮추는 분위기네요. 네, 현재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예전에 소개한 경기순환식이 아닙니까? 통계청에서 나오는 거. 네. 다음은 경기순환 사이클 상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지표인데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경기순환 사이클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구간은 경기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경기 확장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경기 수축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현재 대부분의 지수들이 하강 인근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액을 포함한 서비스업 생산 같은 일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치 회복 국면에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하강 국면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현재 보시는 통계지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없던 전년도와 비교한 게 아니라 전달과 비교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현재 나온 자료도 7월까지만 반영된 내용이라서 지금의 코로나가 재확산된 여파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땐 현재 대부분의 지수가 여전히 하강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서울에서는 불과 석 달 사이에 무려 상가만 2만 개가 서울에서만 문을 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살아남아있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의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76%가 매출 80%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91.5%가량의 소상공인들은 그동안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용원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에다가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비투로 지난 8월 한 달에만 가계빚이 14조 원이 증가하게 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분명히 정상적이거나 이성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치 이성과 욕심 혹은 탐욕이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까지 봐서는 욕심이 이성을 눌러서 지배하고 이기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도 우려감이 드는 게 사실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재 시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니까 새로운 창업 같은 것도 좀 자제하시면서 신용도 줄이고 혹시나 이직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도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은 변화를 도모할 때가 아니라 무조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꼭 붙들어서 반드시 내가 가진 걸 지키는 게 중요해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생각으로 마인드를 좀 변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드릴게요. 공격보다는 방어에 무게를 두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뭐 또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분도 계시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끔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취약계층, 저소득층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타고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중산층까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내가 다니는 회사 어렵다 하지만 월급 잘 나오고 경제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소비하는데 문제 없다고 경제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아직 그 파도가 나한테까지 안 온 것뿐이죠. 경제 나빠지라고 기우제 지내냐는 분들이 계신데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사는 나라 경제 나빠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위험성도 있고 전망도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 점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